저 꼬마가 총괄 책임자라고?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 연구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갓 20살의 한국인 소녀로 밝혀지자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버드의 저명한 교수진들을 불과 단 한 번의 발표, 단 하나의 실험으로 침묵시킨 그녀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작 톰슨입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에너지 물리학을 연구하는 교수이자 학계에서 꽤 저명한 인물이죠.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인 소녀 유미나를 만나면서 인생의 중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네요. 그 당시 저는 과학이란 철저한 데이터와 검증된 이론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이라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와 수학으로 설명되는 완벽한 세계, 그게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 연구 프로젝트 오리진의 자문위원으로 저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저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연구만으로도 바빴거든요. 그런데 총장님은 제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당신의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라네. 대체 누가 감히 제 이론에 도전한다는 건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스위스 CERN,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하버드로 돌아와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그간 70편 이상의 SCI급 논문을 발표할 정도였죠. 그런 저에게 도전하는 인물이라니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총장실에서 건네준 자료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책임자의 이름은 유미나, 나이는 고작 20살 남짓한 어린 한국인 소녀였습니다.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과학은 경험과 연륜의 학문인데 저런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저는 즉시 자문위원 제의를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은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죠.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모든 과학적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하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입국 게이트가 열리고 제 앞에는 앳된 얼굴의 한국인 소녀 유미나가 서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마치 중학생 같았죠. 유미나는 어색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냉소를 머금은 말투로 말을 뱉었습니다. 프로젝트 오리진? 책임자가 당신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냥 이름만 걸어둔 건가요? 제 말에 유미나는 짧은 정적 끝에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그 눈빛엔 떨림 대신 믿기 힘들 정도로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제 연구에 어떤 의문을 가지셨는지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데이터,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멈칫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저 미숙한 치기쯤으로 여기고 말았죠. 저는 유미나를 하버드 캠퍼스 내 한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따라 건물 복도는 유난히 분위기가 묘했어요. 학생들 몇몇이 수군대며 지나갔고 복도 끝에서는 동료 교수 두어 명이 제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톰슨 박사, 정말 저 어린 한국인 소녀가 이번 오리진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가요? 잠시 뒤 다른 교수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리진 논문을 어젯밤에 정독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론이던데 그 전부가 사실 소설이었다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군요. 두 사람 모두 웃지 않았지만 말투 속엔 명확한 냉소와 견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연구가 아닌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눈빛이었고 무게중심은 논문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어린 여성 책임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의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곧 확인하게 되겠죠. 그 이상 저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속마음으론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 유미나의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공간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벽 가득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정체불명의 수식과 기호들, 화살표와 손글씨 메모가 뒤엉켜 있었고, 실험대 위엔 출처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든 플라스크 직접 개조한 듯한 기기들, 그 옆엔 열려있는 노트북 수십 개 분량의 데이터 로그 창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죠. 이곳이 당신의 연구실인가요? 마치 폭풍이라도 지나간 자리 같군요. 도대체 당신의 연구 방식은 뭡니까? 유미나는 제 냉소적인 말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보드 한쪽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기존의 이론들은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는 답은 그 길의 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보드 위 한 점을 짚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의 공간을 탐험하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비유적인 설명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연구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유미나 책임 연구원님, 나노 입자 샘플에서 예상치 못한 변이가 감지되었습니다. 유미나는 즉시 실험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측정 장비를 조작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잠시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인데요. 그녀는 데이터를 제게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이 패턴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그녀가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과 직감은 이 어린 연구원이 뭔가 심상치 않은 발견을 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버드 내 저명한 물리학자들과 함께 유미나의 연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다른 교수들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린 한국인 연구원의 다소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던 거죠.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유미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흥미롭지만 과학적인 엄밀성이 부족합니다. 국책 프로젝트를 이끌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미나는 제 질문에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연구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묘한 불안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나는 제 우려와 학계의 불신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은 듯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버드 강당에서 열리는 에너지 물리학 공개 토론회에 그녀가 참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어린 한국인 연구원의 무모함을 모두에게 증명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토론자로 나섰죠. 토론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죠. 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이론을 바탕으로 유미나의 연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나갔습니다. 에너지 전환 효율에는 이론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죠. 유미나 연구원은 이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공상에 불과합니다. 제 논리적인 비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차례가 끝나고 유미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비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유미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이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론은 누군가의 도전에 의해 발전해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이론의 근간이 되는 A 변수의 불확정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연구하셨습니까? 혹시 그 변수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패턴을 보인다는 가설을 세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 역시 수십 년간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해 미뤄두었던 영역이었죠. 유미나는 제가 머뭇거리는 틈을 타 준비해온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기존의 딱딱한 슬라이드 대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홀로그램 영상을 띄웠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했던 원자 구조들이 눈앞에서 입체적으로 구현되었고, 그녀가 발견했다는 새로운 패턴에 따라 에너지가 흐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시뮬레이션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모든 과학적 믿음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시각적인 충격이었죠. 제 머릿속의 모든 논리와 수학적 공식들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홀로그램 발표가 끝난 뒤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에 내노라는 교수진들이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했죠. 수백 석의 좌석이 꽉 찬 하버드 대강당. 그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저명한 교수진,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들. 그중 절반 이상은 제 논문을 인용했던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제가 자주 인용하던 이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미나는 떨리는 손끝 하나 없이 조곤조곤 설명을 이어갔고, 그녀의 발표는 완벽하게 논리적이면서도 놀라울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슬라이드, 에너지 손실률 0.004% 실험 기록이 떠오르는 순간, 누군가가 무의식 중에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애써 부여잡고 유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미나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유미나의 말에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충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충격이 단순한 착각이길 바라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두 눈으로 직접 진실을 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녀가 당당히 내놓은 무대 중앙 투명한 유리관 안에 놓인 작은 장치 하나.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 오리진의 첫 번째 시제품이었습니다. 유미나는 조용히 단상에 올라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치 안에는 제가 개발한 신소재가 들어 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이 장치는 기존 에너지 효율의 한계를 200% 이상 뛰어넘는 에너지 출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유미나의 말이 끝나자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 교수들이 비웃듯 작게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0%? 그건 중력 무시하고 날겠다는 얘기랑 뭐가 달라.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어쩐지 믿고 싶은 그 기묘한 모순 속에 제 마음도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겁니다. 유미나는 실험장치 옆으로 걸어가더니 정확한 톤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스위치가 눌리는 순간 장치 내부에서 눈부신 푸른 섬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 연결된 에너지 측정기의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00%, 150%, 200% 그리고 203.4%. 그 순간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의심했죠. 이윽고 우레 같은 함성이 강당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평생을 걸어온 길 위에 쌓아 올린 이론, 공식, 신념이 단숨에 무너지는 소리 없는 붕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유미나의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나 연구원, 당신의 승리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말에 어떠한 자만심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과학은 결코 낡은 지식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유미나의 연구실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모든 연구 데이터와 평생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들을 건넸습니다. 유미나 연구원, 당신의 이론이 옳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부디 이 자료들이 당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미나는 제 자료를 보더니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저 혼자만 볼 수 없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공부해야죠. 그녀는 저를 자신의 연구팀 회의에 초청했고 저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나이도 국적도 제각각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아이디어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쌓아온 과학의 정답이 아니라 과학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열린 공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제 오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유미나의 연구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비판자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로 했죠. 유미나와 함께 연구하며 저는 제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견들을 경험했고 과학에 대한 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오리진 프로젝트의 최종 검증을 위한 비공개 국제평가 세션이 열렸습니다. 하버드가 주관하고 국제물리학회와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전 세계에 발표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공식 기술 검토 자리였죠. 유미나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검증 자료를 직접 발표했고 회의실은 조용히 침묵 속에서 슬라이드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직후 저 너머에서 천천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유사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왔던 일본 교토공업대의 하야시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이론이 흥미롭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 수치가 실제로 통제된 환경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실험값이 극단적으로 낮은 확률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야시 교수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기초 물리학을 흔들 수 있는 실험이라면 그만큼 검증도 엄격해야 마땅합니다. 한국인이 책임자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가 이 정도의 정밀성과 통계 신뢰도를 갖췄다고 보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저변이나 연구 프로토콜의 일관성 면에서요. 그 말에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는 식의 편견 어린 시선이었죠. 그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야시 교수의 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단지 한국의 과학력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 건 실험 결과입니다. 그것도 수십 차례 반복됐고 모든 오류 가능성을 제거한 상태에서요. 잠시 말을 멈춘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일본은 동아시아 과학계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언제나 새로운 방향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한국이어선 안 된다는 이유는 과학엔 없습니다. 그리고 유미나 박사는 그 누구보다 과학자다운 방식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빠졌고 하야시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버드 교수진들의 한국에 대한 의심과 낡은 우월감이 무너져 내렸다는 걸요. 유미나가 총괄한 오리진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는 내부 평가를 통해 완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몇 달에 걸친 반복 실험과 검증 끝에 하버드와 국제공동연구단은 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미나는 정부로부터 국책연구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정식 임명되었고 이제 몇 년 안에 오리진의 진짜 모습이 전 세계를 향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